여러분들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BOD를 할 건데 BOD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의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9번 문제 있어요. 9번 문제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풀어주고 바로 넘어갈게요. 대기에 노출된 O2의 순수한 물 중 산소의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의 조건으로 대기압은 760mm Hg 수은주로 얘기한 거죠. 0도씨에서 흡수 개수, 산소 농도의 흡수 개수는 Ks, 그 다음에 그 물의 증기압은 4.58, 대기 중에 산소 부피는 21%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산소의 농도는 여기 KS라고 나왔으니까 KS 곱하기, 어디는 CS라고 나와 있는데 KS 곱하기 P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KS 곱하기 P, 이렇게 이 계산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KS는 얼마냐면 49.3 mg per 리터죠. 미리 수정할게요. 49.3 ml per 리터죠. 그죠? 우리 교재 문제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대기압 상태의 조건에서 얘기했는데 산소는 사실은 뭐예요? 대기 중에 있었던 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기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기체는 22.4 ml 분에 32mg이 녹아 있어요. 이거는 산소 분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기압에서의 기체의 양이 22.4ml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 대기압이 760mm Hg분에 760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물의 증기압을 빼줘야 돼요. 4.58 mm Hg다. 그럼 약분되고요. 이거 약분되고 미리그램 퍼 리터만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앞에 몇 퍼센트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산소가 100분의 21%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약 14.7 mg per 리터. 실제로도 0도씨에서 DO의 포화량은 14.7 p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DO 문제, 사실은 DO도 그렇고 BOD도 그렇고 이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에는 DO하고 BOD 구하는 문제는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리 위주로 강의를 드리니까 개념을 정리하시고 추후에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자격증 특강을 그때 더 보완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2페이지 BO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OD는 바이오케미컬 옥시겐 디맨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수중에 유기물이 호기성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분해되는 전 과정의 산소 소비량을 우리는 BOD라고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DO는 순수하게 O2량이라고 했잖아요. BOD량은 오염물질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염물질량. 그 오염물질 양 중에서도 어떤 오염물질이냐? 유기물.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우리는 BOD라고 한다. 즉, 이 유기물질의 양을
뭐가 호기성 미생물이 이 분해를 하면서 소모되는 산소량을 우리는 BOD라고 한다. 조금 얘기가 좀 어렵죠. 물속에 있는 순수한 산소량은 O2, 이제 대기 중에 있는 O2는 DO라고 하잖아요. BOD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염물질의 양이에요. 오염물. 그래서 BOD하고 DO는 개념이 반대예요. DO가 높으면 물이 깨끗한 거고요. BOD가 높으면 오염물질의 양이니까 물이 더러운 거예요. BOD가 높으면 수중의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유기물 양이 많은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BOD가 높으면 DO는 감소하고 BOD가 높으면 현기성 상태로 돼요. 현기성 상태로 되면서 메탄, 암모니아, H2S 이런 그 물질들이 생성이 돼서 악취가 난다. 즉 아까 설명할 때 DO가 낮으면 이런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BOD가 높으면 이런 물질이 생성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BOD하고 DO는 서로 개념이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얼만큼이냐라고 얘기할 때 BOD를 보는 거고요. 물속에 그 오염물질이 얼만큼 낮냐 높으냐 그거를 DO로도 표현하고 BOD로도 표현한다. BOD는 유기물질 함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기물질은 부패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부패가 되는 물질. 유기물질이 높으면 그만큼 냄새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기물질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지표다. 왜 간접적으로 나타내냐라고 묻는다면 물속의 유기물을 하나 둘 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신 뭐를 갖고 보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산소의 소비량 갖고 보는 거거든요. 산소가 물속에서 얼만큼 소비됐느냐. 그 소비된 양만큼이 뭘로 보는 거냐면 유기물량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커 속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유기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 유기물질 양을 셀 수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세서 총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참 좋죠. 근데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 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셀 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BOD는 설명드리면 처음에 물을 딱 떠와서 그때 DO를 실험을 해요. 그리고 이 시료 하나는 또 5일 동안 배양을 해요. 인큐베이터에서. 그래서 여기서 5일 후에 DO를 또 실험을 해요. 5일 후에 DO. 이건 첫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DO가 10ppm이 있다면 5일 후에는 이 물속에 있는 미생물도 있고 그 미생물이 그 산소를 소비하면서 뭐를 먹어요? 유기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유기물이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5로 됐다. 그러면 BOD는 얼마로 보는 거냐면 10-5에서 5일 BOD는 5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곧 뭘로 보는 거다? 이게 오염물질 양이다. 오염물질 중에서 뭐다? 유기물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료 내의 유기물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각각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기가 실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기물질이 수계에 유입됐을 때 문제되는 것은 유기물질의 종류나 양보다는 이들이 분해되면서 물속의 산소를 없애거든요. 산소를 없으면 주위 환경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을 분석하는 거다. 즉 BOD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BOD는 어떤 유기물질이 수계에 유입될 때 얼마만큼의 DO를 소비할 수 있는가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만큼 오염될 수 있겠나, 오염되었나 라는 지표로 판단하는 게 BOD다. BOD는 실험실에서 관습적으로 20도씨 5일간 시료를
배양했을 때 소모된 산소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일 BO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OD병 300ml 속에 시료를 그날 가져왔을 때 DO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5일 동안 20도씨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배양기에다 넣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 물속에 있는 산소가 당연히 없어져요. DO를 측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초기 DO에서 요 최종값 DO를 빼주게 되면 그때의 값이 BOD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 실험 저하고 2학년 1학기 때 실험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자세히. BOD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색의 변화가 일어났죠. 색의 변화가 이건 DO고 이건 예를 들어서 이거 DO 첫날 거 DO 5일 거.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뭐다? BOD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OD는 실험을 해서 곡선을 그려보니까 이런 곡선을 그리더라. 1단계 곡선, 2단계 곡선. 원래 당초 BOD는 U라고 해서 BOD 20일 동안 배양을 한 거예요. 20일 동안 배양을 하니까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BOD는 탄속의 BOD거든요. 탄소화물을 호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키는데 요하는 산소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단계 BOD를 보고 싶은데 실제 20일 동안 노니까 이게 1단계 BOD고 이게 2단계 BOD예요. 이거를 CBOD, 이거를 NBO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고 싶은데 이것까지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5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BOD를 보기 위해서 5일간 한다. 약 7, 8일 정도 되니까 이 MBOD도 분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질산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CBOD 유기물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5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ODU는 CBOD 플러스 NBOD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 BOD, 나이트로겐 BOD는 질소화합물을 호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분해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NOD 또는 NBOD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곡선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BOD를 그러면 얼마만큼 줄었냐 BOD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실험에 의해서도 그 결과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DO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OD 감소 반응식 또는 BOD 잔존량 구하는 공식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재 123페이지도 유도돼서 나온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BOD 감소 반응식은 유기오염 물질, 즉 이 유기오염 물질을 축약하면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나타내 주는 게 BOD 감소 반응식인데 일정한 시간 후에 남아있는 BOD량을 우리는 BOD 감소 반응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감소 반응식은 시간의 변화, DT, 시간의 변화죠. 시간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는 어떻게 마이너스 줄어들 수 있죠. 그거는 KL과 같다. 이거는 그냥 식으로 유도를 한 건데 어떤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요 식을 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분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식은 뭐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공식만 외워도 무방하니까 그 공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에 적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L0에서 L, L0는 전체 BOD 값
L은 나중 t 시간 후의 BOD 값이에요. 인테그랄 L0는 L에서 L분의 DL. 그러니까 처음에서 감소하더라. 마이너스 K 인테그랄 제로에서 t의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하면 이것이 ln이 L로 되고요. L0에서 L. 이것은 마이너스 K t는 제로에서 t까지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축약을 한 게 뭐냐면 ln을 앞으로 뺐어요. ln을 앞으로 빼고 L0분의 L은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 L을 다시 한번 앞으로 빼면 L은 L0에 이게 2로 바뀌고 2에 마이너스 KT.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워도 돼요. 이거나 이거나. 이거는 자연대수고요. 이거는 상용대, 계산하기 좋게 상용대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 계산은 계산기로 그대로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LT라고 보시면 돼요. LT는 T루에 남아있는 BOD 양이고요. 이게 LT겠죠. LT. L0는 최초의 BOD 값이다. 그래서 BOD 6값. BOD 6값. 그 다음에 이 K 값은 주어질 수도 있고요. 계산할 때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0.4343으로 쓰시면 되는데 거의 주어져요. t는 분의 시간 또는 거리분의 유속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도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계산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올려줄까 고민을 해볼게요. 이 t는 유속 나누기 거리 이렇게 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 한글 자료에서 이걸로 올리는 방법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올려드릴게요. BOD 감소 반응식이 있어요. 아까 그거하고는 좀 잘 보시면 이거는 남아있는 양이고요. 남아있는 양. 이거는 실제 소비된 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100원을 받았어요. 100원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쓴 돈이 70원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30원이죠. 그죠? 30원. 이게 아까 위에 있는 잔존 공식이고요. 내가 100원을 받았는데 남은 게 30원이에요. 그럼 내가 쓴 게 얼마예요? 70원이죠. 이건 소비된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돈을 썼더니 호주머니에 30원만 남았어. 그럼 30원 빼면 얼마 남아요? 70원 쓴 거잖아요. 그게 소비된 양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잔존 공식에서 유도한 거예요. L0-LT는 아까 그 LT 값 이게 LT 값이잖아요. 이게 LT 값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넣은 거예요. LT L0에 2의 마이너스 KT. 그럼 L0니까 앞으로 나가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요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그죠? 그래서 L0 상용 이것도 자연대수. 이거는 상용대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공식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도 이 공식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유도해라. 적분해서 미분으로 해서 유도해라. 이렇게 안 나와요.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공식만 외우시면 되고요. 다른 의미는 똑같아요. 위에나 아래나. 그렇게 기억하는 걸로 하고 갑시다. 호기성 상태에서 유기물의 생물학적 변화 보시니까 아까 그 처음에 BOD 농도가 요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자정작용. 그래서 점점 BOD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류량은 감소하죠. 잔류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내가 얼만큼 소비했나 보니까 소비량은 증가하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원을 줬어. 근데 내가 30원을 70원을 썼어요. 70원을 썼어.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30원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그럼 소비한 거 한번 빼보니까 얼마예요? 100원 줬는데 내가 30원 남았어. 소비한 거 얼마예요? 70원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잔류량은 점점 줄어들고요. 소비량은 커지는 거죠. 소비가 클수록 BOD가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죠? 잔류량이 높을수록 물이 더러운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BOD라고 하는 CBOD는 어떤 거냐? 주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하고 O2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탄소, CO2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H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하고는 조금 번외 얘기긴 하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게 탄수화물은 분해가 돼서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되거든요. 포도당으로 됐다가 이것이 다시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빼려면 밥을 적게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좀 먹어줘라 라는 거죠. 단백질은 어떻게 분해 과정을 거치냐면 단백질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하고 H2하고 여기서는 독특한 게 요게 나와요. 암모니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방귀 뀌는 거하고 밥 많이 먹고 방귀 뀌는 거하고 틀려요. 고기 먹고 방귀 뀌어야 냄새가 훨씬 많이 나요. 뭐 때문에?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단계 BOD라고 하는 나이트로겐 BOD, NBOD는 3단계를 거쳐요. 1, 2, 3. 그래서 보시면 1단계에서 암모니아에서 산소가 있으면 뭘로 바뀌어요? 아질산으로 바뀌어요. NO2-이온. 이때 활동하는 미생물이 니트로소모나스라고 하는 미생물이에요.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어떤 미생물이 반응을 하느냐. 질산화 2단계에서 NO2-이온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NO3-이온으로 바뀌는데 이때 기여하는 미생물은 니트로박터다. 제가 이제 구분져서 설명을 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가 NO2로 바뀌었다가 NO3로 바뀌어요. 이때 니트로조모나스 이때 니트로박터 미생물이 분해에 기여하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단계하고 2단계 BOD 소비 공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1단계하고 2단계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아까 그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5페이지에 NB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N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이트로겐 옥시겐 디맨드. 질소 화합물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는데 이 질소 화합물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 질산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암모니아성 지수가 되고 NO2가 되고 NO2 질산성 지수가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이 과정을 묻는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초기에 유기질소가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이런 분해 과정을 거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산화의 반대 과정으로 탈질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까 보시면 반응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최종 분해 산물이 NO3N인데 이거는 NO2N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이걸 보고 탈질화 반응이다. 그래서 슬러지 라이징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거는 수처리할 때 탈질이 일어나지면 이 미생물들이 다시 이렇게 위에 라이징 뜬다는 얘기거든요. 탈질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고요. 질소화합물은 유해성이 작으나 수질오염 지표로 사용이 되고요.
오염물의 유입 지점 및 시작 지점, 유입 후 경과 시간, 오염물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분해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분해 산물이에요. 얘가 최종.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교재의 129페이지죠. 129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요점 정리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개념 이해 정도로만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걱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진짜 풀고 있으려나. 풀어야 될 건데 꼭 풀어보시고 저한테 자료 올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그 중간평가로 대체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체크해서 풀어보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 실제적으로 진도만 이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내용 하기도 너무 바빠서 다른 거를 또 들여볼 새가 없네요. 그죠? 문제가 워낙 많아서 어쨌든 제가 BOD 관련 문제도 다시 한번 찾아서 업로딩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